센 근통증은 내 몸이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그런 통증이 있을 때는 그 전에 그 운동했던 것보다는 낮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왜 필요한지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기전이. 그래서 먼저 말초신경적인 부분, 그러니까 말단에서 그냥 피로를 느끼는 거고요, 내가 운동을 했을 때. 두 번째는 근육 자체에서 느끼는 피로, 세 번째는 중추신경계에서 느끼는 피로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선은 넘어가고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이런 에너지를 많이 보충하고 있으면 조금 더 좋다고 하는 부분이 뭔데요. 이게 바로 근육 그 미세한 그 근원섬유의 움직임이에요. 근원섬유 안에 뭐 미오신이나 액틴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가 내가 수축을 하면 이렇게 옮겨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임을 하면서 우리가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이완시켰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게 여기 신경, 그러니까 근육에 신경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움직여 이러면 움직이게 되는 건데, 여기 전달하려면 칼슘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 이게 뭐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움직여주세요 해서 그걸 움직이는 건데,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그걸 쓰면 되는데, 그 에너지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금방 얘가 필요하거나 금방 못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운동을 해도 사람 능력에 따라서 근피로가 빨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안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근섬유 종류도 틀리고 뭐 개별적인 그 능력이 다 틀리기 때문인데요. 근섬유에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그래서 유산소성 운동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근세포가 있고, 하나는 이제 무산소성 운동, 그러니까 짧게 하는 근파워와 관련된 그런 근세포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부분이 좀 유산소 운동에 적합한 그런 근섬유고, 여기 하얀색 부분은 이제 무산소성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소성 운동이 뭐냐면 내가 산소를 섭취하고, 그러니까 우리 오래 달리기 같은 경우는 계속 산소를 많이 섭취하면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옮기니까 헤모글로빈이 빨갛죠. 우리 피 빨갛잖아요. 그래서 여기 근세포가 빨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 피가, 그러니까 혈액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산소가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에 적합한 거는 하얀색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두 가지 섬유가 있는데, 이거는 운동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고 섞이고 뭐 이러긴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조금 심폐지구력이나 이제 근지구력, 그러니까 오래 달리기 이런 거를 잘하게 원래 태어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힘을 잘 쓰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변경은 가능하지만 기본 레벨이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레벨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저 사람을 뛰어넘고 싶다 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선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소성 운동하는 것은 이제 막 그거에 유리한 근섬유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피로를 덜 느끼고요. 뭐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피로들이 이제 많이 느껴지는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까 신경에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이렇게 분비가 못한다거나 이랬을 때 국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빨리빨리 움직여서 이 부위에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더 빨리빨리 가지 못했을 때 근이 이제 피로해서 움직일 수가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유연성 운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상해가 조금 많으시잖아요. 많이 다치시고 이런 것들이 유연성 운동을 좀 충분하게 하시면 그런 상해 위험도 많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다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렇게 클라이밍을 하시는데 기술적으로 훨씬 더 쉽게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부위를 멀게 잡을 때도 조금 더 멀리 잡을 수도 있고 내 동작이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유연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그리고 좋아야 이제 근도 빨리 수축하고 빨리 이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유연성과 굉장히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제 유연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조금 이제 좀 마무리 단계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유연성 운동은요 매일매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을 조금씩 그러니까 과격하게 하지 않고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유를 갖고 천천히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기간에 확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 하다 보면 몸이 그거를 인지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여유를 갖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절대로 여기 무리하지 말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반동을 주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칭 할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반동을 팍팍 줘서 좀 더 많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근육에는요 이렇게 골지건이라는 기관과 근방추라는 이 두 가지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육이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너무 늘어나지 않게 체크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번에 쭉 늘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칠 수가 있겠죠. 근육이 찢어지거나. 그걸 방지하는 것들이 골지건과 근방추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에 스트레칭을 쫙 하려고 하면 걔가 안 돼! 그리고 딱 잡아버려요. 못 움직이게. 그런데 만약에 아주 릴렉스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후 하고 내려가면 처음에 아프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한 10초 이상 계세요. 10초는 왜 그러냐면 10초 정도 있어야 얘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익혀줘서 호흡을 크게 하시면서 10초 이상 버티고 계시다가 호흡을 후 내뱉으면서 천천히 내려가면요. 아까는 아파서 못 내려갈 것 같았는데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또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다가 또 내려가면 또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방추랑 골지건들을 속여서 나 이 정도 괜찮아 조금만 더 할게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연성 운동은요 조금 이렇게 워밍업을 따로 하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온도가 조금 올랐을 때 그래서 가볍게 뭐 걷기를 하신다든지 가볍게 뭐 먼저 조금 체온을 올리신 다음에 유연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잘 되실 거고요. 이렇게 유연성 운동은 뭐 아까도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근상해도 예방하고 훨씬 더 이제 기술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미지 트레이닝은 뭐냐? 특히나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도 있는 그런 거라서 뭐 양궁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양궁이나 이런 시합에서도 굉장히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런 기능 향상을 높인다고 해요. 여기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그냥 운동만 했을 때 여기 그냥 정신력으로 그 멘탈적인 기술만 했을 때는 이 정도 이게 가장 낮고요. 운동 능력이. 그리고 신체적인 운동만 했을 때는 이게 중간 거예요. 그런데 신체적인 거랑 정신적인 거랑 같이 훈련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코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머릿속으로 그 루트를 잘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을 이렇게 잡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신 다음에 하시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똑같이 실패한 거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또 실패했을 때 그냥 다시 또 했을 때랑 생각을 해서 이미지화를 시킨 다음에 하는 거랑은 성공률이 굉장히 틀리다고 이미 연구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간단하게 트레이닝 방법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코스를 이렇게 가실 때 중간에 실패하시잖아요. 실패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또 가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됐던 부분을 계속 여러 번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반복하시고 내려오셨다가 또 안 되는 부분 또 몇 번 하시고 내려오셨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 여러 번 하시고 그러니까 나눠서 반복 훈련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한 번에 계속해서 똑같이 하시는 것보다 그런 방법을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몇 가지 뭐 그냥 코멘트인데요. 상대적으로 처음에 체력이 낮았던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만 운동을 하면 확 올라요. 그런데 이미 훈련을 많이 하셔서 많이 올라온
그걸 천장 효과라고 하는데 이미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조금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낮은 분들은 확 올라와도 이미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은 좀 그 향상도가 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슬럼프를 잘 견디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훈련이 진행될수록 그 개선되는 그 양은 점점 더 떨어진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운동을 해도 좀 그런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초보자나 이미 어떤 손상을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상해를 입으신 분들은 특히나 주의해서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고 개인에 맞는 거를 좀 더 이렇게 잘 이제 찾아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몸을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운동이 오히려 정말 몸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내가 이게 상해를 입는 건지 안 입는 건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해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기 여기서 보통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운동을 하면 겨울철 때문에 빙벽을 하려고 이제 연습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바위를 잡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겨울 시즌에 그거 하고 나면 여름 이제 다시 이제 그 암벽을 준비를 하면 이 손가락이라든지 힘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서로 근육 자체가 달라서 그런 건지 왜 그렇게 네. 아니 그래요. 근데 그게 뭐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저는 빙벽을 안 해봐서 빙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근데 빙벽은 아무래도 이거 잡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랑 아니면 뭐 이렇게 볼더링? 네, 볼더링 할 때 그 근육이랑은 아무래도 조금만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그 근육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아주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안 쓰는 근육은 확실히 퇴화할 수밖에 없어요. 한 근육, 그러니까 만약에 팔에 한 근육에서 한 부위를 갖다가 계속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위를 쉬고서 다른 쪽의 부위를 강화를 시키면 그러면 처음에 강화됐던 그 부위가 다른 근육이 다른 부위가 강해지면서 이게 자체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특이성이라는 건데요. 내가 여기 근육을 운동했으면 여기 근육만 강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근육을 강화한 다음에 이 뒤쪽 근육을 강화하면 여기 근육은 강화되지만 여기 운동은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 감소하게 되겠죠. 못 따라서 다시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아니 말하는 거 됐어요. 이런 걸 이해는 하는데 수긍을 안 하고. 지금 사실 이제 요 근육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달 정도가 운동을 못 하고 있는데 그때 조금씩 이제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잡아가지고 막 하려고는 그러는데 이게 낫지를 않네. 어떻게 이게 표도가 너무 심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예 쉬어야 되는 건지? 조금씩 하시기 때문에 안 낫는 거예요. 네, 쉴 때는 정확하게 완벽하게 쉬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내가 회복이 되려고 하는데 조금 움직이고 그러면 다시 또 이게 아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쉴 때는 완벽하게 쉬시고 그게 치료가 된 다음에 치료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끝나면 재활적인 걸로 이제 조금씩 강도를 살살 높여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지 거기서도 아니 완벽하게 쉬었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강도로 탁 해버리시면 또 금방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쉬시고 나서 다시 시작하실 때에는 예전에 몇 개월 전에 하셨던 운동 강도를 확 낮춰서 낮은 것보다 다시 천천히 시작하셔야 그 강도를 이겨낼 수 있지 만약에 또 갑자기 고강도로 하시면 또 똑같은 부위에 손상이 오죠. 완벽해지지가 않았을 때. 아니면 그럴 때는 운동할 때보다도 운동할 때도 물론 지가 나겠지만 운동할 때보다 오히려 집에서 잠을 잘 때요. 네. 한밤중에 지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지가 나도
이거를 요 다리를 요 밑에 나면 되는데 여기서 요 가운데 칸이 난다. 그게 밑에 날 때는 내가 잘 진짜 일어나. 연기 버전 따로 먹으면 나. 물론 이제 운동할 때도 조금씩 지가 나지만 운동할 때도 오히려 휴식을 취하고 잘 때가 지가 나는 건 그걸 내서 거예요. 그거는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서 그런 뭐 것도 병원에서도 사실 모르신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 분야가 틀린데 그걸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예전에 그렇게 좀 심하게 지나시는 분을 운동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약간 약을 드셔서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이 근육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이 약간 근육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융해시킨다고 그래요. 손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쥐가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 먹는 거랑 식사하는 게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원인이다라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게 모든 생활 패턴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원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연기 버전 가는 거 아니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기가 쉐락스난제를 먹으라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그거 먹어도 별 적 없어. 근데 운동할 때는 별로 없어요. 근데 집에서 잘 때 이제 이제 한참 자다가 새벽에 이제 꼭 지가 나거든 이제. 운동을 너무 해서 그래. 그러니까 뭐 쥐가 나면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방법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확립된 건 없어요. 근데 약간 올려서 약간 신장보다 높은 쪽으로 당겨주는 올려서 게 그러니까 스트레칭 하시고 마사지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따뜻하게 그러니까 차가우면 안 되고요. 따뜻하게 마사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저기 뭐야 클라이밍이라는 이 운동이 원숭이를 예를 들게요. 원숭이는 매달려서 자유자재로 다니잖아. 사람도 거의 그와 비슷하게 이제 동작을 취하는 건데 원숭이하고 이 인간들하고 근육 차이가 많이 틀려요. 그걸 어떻게 알아? 진짜 아니 뭐 박사님이니까 알지. 아니 박사님 다 알아.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구조적으로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골반 자체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체중의 중심이 사실은 딱 붙었을 때 보통은 체중이 딱 붙었을 때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이게 벽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원숭이의 골반은 이게 좌우자재로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가능한데 이제 해부학적으로 인간하고 그게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동작이 저희는 자연스러울 수가 없지만 저요. 질문 같은 질문 좀 해라. 자판기를 내가 원숭이 소리 매달리잖아. 아니, 그거는 정글에서 나무로 타는 거고, 그거는 아닌데 되나 그게. 머리로 그런 감으면 질문은 50개는 50개는 아니고 며칠 걸리잖아. 근데 제가 이게 근육을 써보면요 여기 다쳤는데 그 이제 턱걸이 하면은 막 제가 하는 그대로 해요. 하는데 이게 머리를 감다 보면은 이거 피곤해가 못 감고 이쪽으로 감고 있어요. 아 진짜 그 근육이 안 된다는 장가를 가서 감아달라 그래. 이게 당기는 근육은 뒤쪽 근육이니까 그쪽 근육은 괜찮은 건데 그 외에 뭐 이렇게 움직일 때 돌리는 회전근개 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 문제를 해결하셔야 이제 그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막 그거 해결하려면은 머리만 감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몸도 한번 봐야 되나요?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완벽하게 찢어지거나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게 아물 때까지 기다리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살짝이 그냥 피부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재활이나 이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감갖고 이거 훈련시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진단을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일할 수가. 두 번째는 그러한 아픈 거를 한다기보다는 그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쪽 어깨 부분을 다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운동을 하셔야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아래서 위로 이렇게 드는 동작이라든지 벽에서 뭐 옆에서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렇게 당기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다른 쪽 근육에서 이렇게 회전근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른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런 거 쉬운 질문은 나한테. 혹시라도 호흡질을 좀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팔이 저리거나 하는 경우가 혹시 어떤 게
전반적으로 근육 운동을 그냥 많이 한다고 해서 지가 많이 흘린다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쥐가 아니라 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높이 올릴 수가 없고 계속 이렇게 놓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팔이 괜찮은데 올리면 계속 저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여기 전기가 오는 것처럼 해. 네. 근데 근육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는 상관이 없는데 근육 운동을 심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나면 찌릿하거든요. 한 가지 가능성은 그 운동을 많이 해서 이게 부풀어 오르거나 근육이 커지거나 그랬을 때 뭐 인대나 이런 부위를 조금 이렇게 그 부위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좀 그러니까 신경하고 인대가 이렇게 뭐 눌리거나 이런 가능성은 있어요. 그 안에 그 근육을 단단하게 시켜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스트레칭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하시고 좀 여기 부위에 인대나 근육을 먼저 늘려주시는 방법을 하시고 그다음에 근육 운동을 하는 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이죠. 제가 뭐 들지도 않고요. 일상생활 하다가 가끔 가서 이렇게 손을 뻗쳐가지고 계속 중립치기를 해갖고 이게 저거 고통을 좀 주는 운동을 좀 하거든요. 그 운동이 효과가 있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이렇게 들고 계속 한 50분가량 이렇게 주물주물 이거 사실 스스로서 정도로 힘이 빠지거든요. 그 운동을 조금 해봤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게 어떤 데 효과가 있는 거를 얘기하는 아, 거예요? 그게 운동 근육 단련시키고 뭐 그걸 지구력 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거 없어요? 안 필요 없는 건가요? 그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그러한 동작을 많이 한다. 만약에 이런 경기 때나 이럴 때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하는 네. 동작을 많이 하면 네. 사실은 도움은 될 수 도움이 있어요. 돼요? 그 똑같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 때 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계속 반복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매달려갖고 오래 있어야 되니까 이 포트를 주는 거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근육적인 문제면은 그게 도움이 되는데 근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혈액이 그쪽으로 가지 못해서 그냥 혈액순환이 안 되는 문제는 사실 도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운동하면 매달리시면 혈액순환 안 되잖아요. 견디는 고통을 이렇게 하기 위해 좀 해봤는데 가르쳐주지 말고요. 혈액순환 개선제 뭐 지금 아픈 부위가 돌아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가 아팠다, 여기가 아팠다, 이쪽이 아팠다. 신경적으로 돌아다니는 그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한 부위이지 않을까요? 내가 볼 때는 운동이 무리해서 그런 거야. 그거는. 아까 박사님 무리하면은 고장이 오는 거야.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반잔. 100% 박사님 말씀이 맞아요. 집은 어디지? 반잔. 100%. 집이요? 네. 저는 지금 고려대 근처입니다. 네, 고려대 오세요? 빨리 가셔야 되겠네. 박수 한번 치지. 네. 좋아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나 이거 진짜 따뜻하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좀 앉아보세요. 여기 한 3일 그안 아팠다. 한 4일 또 무릎이 한 무리 정도니까 무리하면 경기도 온가 뭐 뼈가 아니라 그거 이렇게 하면 쭉 그리고 쭉 당겨지는 게 갑자기 뭔가 이렇게 작은 탐구가 왔을 때 그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냥 그 근육의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근육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돌리면 나는 아픈 데는 없는데 길어져야 되는 거죠. 아픈 데는 없는데 길어지지 못하고 그걸 이러고 자전거 파갖고 이거는 좀 스트레칭이나 여기 좀 근육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조금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에다가 시간이 아프시면 그런지 방송이 만들고 좀 뭐라도 기준에서 요새 옛날에 진짜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먹어도 되면 안 되는 올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오는 거 같다가 그냥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아프시면 아팠다가 그게 그냥 왜 허리 통증도 어떤 내가 뭔가 되게 자극이 심하게 있어서 아픈 게 아니라 아프다가 그게 한두 달 가다가 딱 없어지는 그런 통증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 여기 부위를 계속 스트레칭 늘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원래 좀 너무 아프다가 이거 하는 것도 좀 덜 아팠거든요.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근육이 있나요? 네, 여기 다 근육이 있어요. 여기 손가락이 여기에 여기만 있어요. 여기는 없는 거야. 이쪽은. 굉장히 얘는 힘을 길러주려면은 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니요, 여기도 근육이 아주 조그맣게 있긴 있어요. 얇은 미세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다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려면 전완근 운동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운동을 하실 때는 여기 근육을 운동하는 것보다는 여기 전완근 쪽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여기가 튼튼해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여기를 직접적으로 화면만 보고 왜냐면 여기를 움직일 때 여기가 같이 움직이시는 여기가 자극이 된다는 걸 느껴지시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운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는보다는요 여기를 운동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령 같은 거를 이렇게 드시는 거, 위아래로 드시는 거, 옆으로 드시는 거, 이게 방향으로 다 틀리게 하시는 거. 또 이 방법도 있어요. 이거 매달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런 거 되게 좋고, 짜는 거. 이런 거 하시면 여기가 굉장히 벌레를 많이 짜. 네. 원래 좀 여기가 아파서 빨래 많이 해. 벌레 짜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하나씩 더 여쭤봐도 돼요. 여기가 굵어지는 거하고 여기가 굵어지는 거하고 근육이 다 다르요. 아까 말씀하신 그 길게 이렇게 가는데요. 이 정말 이렇게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만 하면 여기가 많이 발달을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부분은 이제 건 부분이고 이쪽 여기가 근육 부분이고 이쪽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볼록하게 나오는 부위가 틀린 거고 전체적으로 다 힘이 가야지. 근육이 다 근육이 한 근육이 연결해서 근육이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한 근육이 이렇게 연결돼 감사합니다. 빨간 운동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기 이제 쥐잖아요. 신경이 이제 안 펴진단 말이에요. 쉬다 보면 아파. 이 굉장히 아프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홀더를 주변에 잡으면서 손가락 이걸 많이 하지만 내가 일하는 게 또 이제 인테리어 일을 하다 보니까 전동기구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망치나 이런 거를 하고 손 쥐는 일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 관절이 있는데 이 인대관이 있잖아요. 인대관을 통과를 쉽게 못한다는 거예요. 인대가 굵어져서. 근데 이거를 운동해서 풀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가장 쉬운 방법은 수술을 인대관을 늘려준다 그래요. 이제 이게 수술하는 인대를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수술을 했을 때 회복력이 원래 이제 회복력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운동을 지금 내가 못해요. 왜냐면 이걸 운동하다가 자유를 올라가고 하잖아. 그러면 안 될 때는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잡다 보면 이게 펴지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하고 이거 어떻게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일을 많이 접해보진 않았어요. 접해봤어요. 이런 걸로 뭐 많이는 접해보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는 뭐 이런 분들이 뭐 보긴 했지만 이런 거를 뭐 치료부터 시작해서 뭐 재활까지 제가 다 본 건 아니라서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원인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그냥 한 번에 다쳐서 뭐 그런 건지 뭐 그냥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그런 건지 그 제가 이건 정확하게 저희가 진단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대신 만약에 수술을 하신 다음에는 계속 재활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정확하게 치료를 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정확하게 치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복이 되는 거는 이제 운동으로 충분히 상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인대관을 수술을 해서 절개를 해서 이제 늘린단 말이에요. 늘려놨을 때 이 관을 늘려놓는 게 이제 꾸며면은 그게 괜찮아요? 터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뭐 수술을 하고 이런 거 병원에서 물어봐야지.
이쪽 분야시니까 좀 더 많은 얘기가 들은 게 있지 그런 않을까. 다른 얘기까지 나왔으면 그 의사 선생님한테 좀 더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아유. 인터넷 뒤지고 그다음